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대표 병원행에 정유라, 이게 무슨 민폐, 한동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오늘 예정된 상임위 일정 모두 취소하고요. 단체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서 인간띠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여기에는 이 대표에 대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보도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내각 총사퇴하라. 한덕수 총리 즉각 해임하라. 이재명 대표님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받아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내각 전면 총사퇴, 총리 해임, 건의의 관철, 국정 전면 쇄신 이 기조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무도한 정치영장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부결로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자 정의로운 부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 오늘 새벽 민주당 대표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벽 7시 10분쯤 침낭으로 온몸 전체를 감싼 이재명 대표가 실려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두 눈을 감고 있어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단식 19일째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인데요. 한때 탈수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의식을 되찾은 이 대표, 링거만 맞은 채로 단식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오전 7시 23분경에 119 구급대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도착하여 생리 식염수 투여 등 응급 조치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소견입니다. 대표께서는 지금 의식은 있는 상태인지 단식 계속 이어갈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의식은 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요. 근데 단식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계십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2시간 만에요. 검찰 이 대표에 대한 예정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150페이지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적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장동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7달 만입니다. 영장 청구 소식에 박광원 원내대표 오늘 오전 연설에서 작심 발언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감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광원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덤덤한 표정인데요. 민주당 주말 사이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그 이재명 대표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현장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을 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단식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장관 여기에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두할 때는 휠체어를 탔던 이만희 신천지 총 회장은요. 재판을 모두 끝마친 뒤에는 자택에 이렇게 직접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지난 수요일과 어제 저녁 119가 출동했다가 그대로 돌아갔는데요. 119 출동 3고 초려 만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혜이자 민폐라고 지적한 인물이 있습니다. 단식장을 찾은 인사들에게 유산을 받으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 이렇게 비판했던 정유라 씨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을 걸고 하는 단식 투쟁에 대해 마음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철부지 어린아이 같다 이야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빈다면서도 출구 전략이 참 고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상대당의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차원에서 방문을 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이 주장은 참으로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 2시간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고요. 첫 번째와 동일하게 배임 혐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는데 150페이지 분량 중에서도 증거인멸 우려 특히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네. 지금 개발 비리나 아니면 뇌물처럼 하나하나당 굵직굵직한 사건이니까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해서 네. 애초에 그 범죄 사실 자체가 이제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외부에서 받고 있는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서 건강이 네. 좋지 않은 사람을 굳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의 필요성으로 증거인멸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도주 우려는 없기 때문에 네. 영장 청구의 사유로는 지금 증거인멸이 좀 강한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일단 2018년에 이제 본인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이 혐의 자체도 하나의 이제 사법 방해 행위 중에 하나로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쌍방울 이 대금 송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네. 이 검찰 그 재판 기록이 유출이 되었잖아요. 올해 3월에 이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허위 사건의
생산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본인만 알 수 있는 재판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이런 기록들, 재판 기록들을 모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재판 기록이 계속 외부에 유출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네. 사건에서도 이 뭐 위증교사 사건이 좀 연루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련의 절차에서 봤을 때는 검찰 네. 입장에서는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증거인멸이 되거나 아니면 사법 절차가 방해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준우 에디터님,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곡기를 끄는 만큼 링겔만 맞고 있어도 단식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뭐 팩트 체크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이제 김영삼 총재가 네. 1983년에 단식을 할 때 그때 8일 만에 이제 병원으로 강제 이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식을 이어가서 수액만 맞고. 예, 네. 6월 9일까지 이제 23일간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때 앞에 8일만 단식이고 뒤에 링거 맞은 거는 단식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동의를 얻느냐 아니냐 그게 뭐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거는 그냥 뭐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영삼 총재 신민당 전 총재의 23일 기록은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아하. 이게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때 그 김영삼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회복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이런 걸 했는데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게 끌고 가면서 네. 야권의 단합을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23일까지 그러니까 총 길이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나흘 남았네요. 네. 네. 뭐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네, 이종근 실장님. 그런데 20일 본회의가 열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23일까지 가도 그 날짜 전인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과 이렇게 그 비교를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두 번째 만약에 그렇죠. 회부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비명계에서 차곡차곡 방탄국회에 대한 우려를 막 목소리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당시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결과로서 어쨌든 그때 부결은 됐지만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단 한 표 말이죠. 차이로. 그런데 네. 이번에는 방탄국회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낸 사람이 없고 또 지금까지 냈던 사람도 예를 들어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직접 찾아가서 위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국민의힘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단식이 표결 결과에 이번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낮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실제로 받을 때 이 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전망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 상태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좀 낮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은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맡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사를 위한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정당한 검찰의 수사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을 막을 유일한 출구,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에 올라올 것이란 일정이 공유가 되면서 김준우 에디터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찾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물어봤는데 네. 친명계 의원이나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아직까지. 예. 그래서 아까 김영삼 총재 단식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김영삼 총재가 단식을 멈추게 된 계기가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보이 말해서 사회 원로나 뭐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좀 추구가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든 뭐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개입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아직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종근 실장님. 네네. 오늘 박광 원내대표 연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뭐냐면 소통을 하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배워라라고 얘기한 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홍준표 대표를 불러서 네. 같이 모찬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빌려서 야당 대표하고 소통을 하라 이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는데 만약에 지금 김준희 에디터가 전망하신 대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갈 거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갈 거다 한다면 더욱더 이 목소리가 힘을 실릴 가능성도 있죠. 뉴플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